오늘의 레슨은 일단 어프로치랑 퍼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타는 줄이고 가자, 오늘.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드라이브 잘 쳐, 아이언도 잘 쳐. 근데 그린 주변 가서 이제 약간 철퍼덕 2번 해가지고 온탕낸탕하고, 아니면 한 번에 올려도 3퍼터 아니면 4퍼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단은 어프로치부터 먼저 그럼 레슨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분들이 어프로치를 잘 못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야지. 내가 잘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대부분 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프로치 어드레스를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프로치 레슨을 예전에 되게 많이 올렸는데 요즘은 조금 소홀하게 올렸기는. 근데 스쿼트 올리는 데는 어프로치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어프로치 레슨 봤잖아요, 전부 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왼발 오픈하고 좁게 서서 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 근데 여기서도 지금 잘못됐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왼발 오픈이 아니라, 제가 이건 예전에 쇼게임 레슨할 때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몸이 전체적으로 오픈해야 돼요. 몸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걸 내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정면에서 이쪽을 친다? 그러면 왼발 오픈하세요. 그러면 진짜 왼발만 오픈해. 이렇게. 왼발만 오픈하면, 근데 왼발 오픈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왜 왼발을 오픈하라 그래요? 쇼게임 할 때? 회전 잘 되려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스윙이 작잖아요. 그럼 스윙이 작으면 우리가 리듬하고 템포를 맞추기 힘드니까 체중 이동을 다 해놓고 우리가 이제 임팩트 포지션이라고 하죠.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포지션이 어떻게 살짝 열려있고 체중이 왼쪽에 있잖아요. 이 포지션을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팔만 들어서 팔만 툭 치겠다. 이렇게 치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정답부터 알려요.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어서 좁게 서. 들어서 그냥 이렇게 치면은 이게 어프로치인데. 근데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왼발만 오픈하세요 그러지. 그럼 왼발을 오픈하세요. 그럼 발만 오픈해요. 발만 오픈하지 말고, 이것도 제가 아마추어분들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공식을 드릴게요. 공식을 드리면, 정면 카메라를 보면 왼발을 오픈하세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왼발만 오픈하면 몸은 닫혀 있어요. 몸은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백스윙 들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팩트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임팩트 포지션을 만들려고 하니까 손목 풀리고 몸을 많이 돌리면서 치지. 그러니까 미스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공식 되게 쉬워. 이게 했죠. 원래대로 이제 어드레스를 해. 아마추어. 원래대로 어드레스를 하고요. 드세요. 필드에서도 그냥 공 위로 바로 들어. 이렇게. 바로 든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45도 그냥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45도로 돌면 공 여기 있죠. 그럼 어디 있어요? 공 오른발 놓으세요. 그러면 오른발 쪽으로 딱 가죠. 여기서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게 괜찮죠? 어드레스. 앞에서 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이 차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제가 유튜브를 보고 뭐를 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들었죠? 45도 들려서 그대로 와서 이게 놓죠? 그러면 이거 안 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몸이 진짜 막 이렇게 타겟 방향 이런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필은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연습하시면 되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면 딱 들어요. 45도 들어요. 45도 딱 들어요. 45도 들어. 그래 놓고 딱 놔. 그 다음에 그냥 들어서 이렇게 치면 어프로치 끝!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오류. 여러분들이,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왼발만 오픈하세요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왼발만 진짜 오픈해. 몸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다 돌아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거 체크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어드레스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팩트 포지션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공식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공식을 계속 만드냐면, 그러니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니까 되게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골리들은 그냥 그거 외워버리면 끝나잖아요.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티박스가 있어. 우리가 티잉 그라운드. 어떤 뭐 파5나 파4나 이렇게 있어요. 그럼 티잉 그라운드에서 못 쳐요. 드라이버 치죠. 세컨 가면 못 쳐요. 아이언 치죠. 그린 주변 가면 못 쳐요. 어프로치 하죠. 그리고 그린에 올라가서 뭐예요? 퍼터 하죠. 이게 딱 이렇게 4번 치면 파란 말이야. 이렇게 퍼터 2번 해서 그럼 파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공식이냐면, 만약 여기가 티잉 그라운드야. 티박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어떤 걸 하냐면, 그린에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린에서 멀면 멀수록 손목 커킹이나 힌징을 많이 써도 돼요. 그래야지 비거리를 많이 늘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숏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숏게임은 어디서 해요? 그린 주변에서 하죠. 그러니까 그린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손목을 자제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손목을 많이 쓴다는 거는 비거리에 용이하지 방향성에 용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손목을 적게 쓰면 그럼 그린 위에서 뭐예요? 퍼터. 퍼터는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퍼터는 거의 손목 안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 위에서는 아예 손목을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손목을 덜 쓰는 게 좋다. 만약에 뭐 트러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을 빼놓고는. 그러면 제가 왜 이 중간에 이 얘기를 했냐면 손목을 적게 쓰는 어드레스를 하셔야지. 그러면 손목을 적게 쓰는 어드레스 해야 되거든요. 손목을 적게 쓰는 어드레스는 뭐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들어갈게요. 다 어드레스를.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 어드레스를. 딱 들어가죠. 그럼 제가 이제 뭐 8회 공식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팔이 여기서 항상 이 공간이 일정하잖아요. 여기서도 또 그냥 외우세요. 오늘 다 그냥. 이해하지 마. 그냥 외워서 대입해. 그냥 필드 나가서.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오면 돼.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아까 좁게 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됐다? 그럼 아까 이 공간은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백스윙 하면서 손목 많이 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목을 많이 쓴다니까? 동반자들이나 아니면 내 자신을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숏게임 할 때 이렇게. 왼쪽 오픈하라 그래서 왼쪽 체중 많이 놓고, 이렇게 놓고, 이런 모습 되게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건 중계방송을 봤을 때 프로들의 모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와 같은 느낌. 근데 하는 사람 되게 이상해요. 자, 여기까지 들었어. 7번 아이언 기준 45도 가놓고 오른발에 딱 놨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그냥 그립을 이렇게 풀어요. 풀어서 이 공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공간을 앞쪽으로 완벽하게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손을 왜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면 그립이 세워져. 그렇죠? 그립이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손목을 덜 쓰겠지. 그래서 여기서 놓고 45도 놓고 옆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놓은 다음에 되게 가까이 들어가. 그러면은 이걸 그냥 높이가 아니라 짧게 잡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면 되게 괜찮죠? 하는 사람 되게 이상해. 근데 대부분 이걸 왜 가까이 못 쓰냐면 손목을 눌러요. 되게 많이 손목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니까 손목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퍼터 하듯이 치면 돼요. 그러니까 웨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58도 웨지를 갖고 있는데 다시 보세요. 45도로 들어서 몸 전체를 열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간 다음에 가까이 들어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이걸 풀어야 되냐면 그립이 강한 사람들은 공간이 없어서 생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서 풀어서 되게 가까이 가야 돼. 되게 가깝게 쓰죠. 제 영상 중에 또 유명한 숏게임 영상 있잖아요. 야비한 시리즈. 야비한 숏게임 그게 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서요. 되게 저 공 하나 가까이 이렇게 섰잖아. 이게 들어가면 손목 되게 많이 서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면 공 안 뜰 것 같은데 다 떠서 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를 이해를 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찾아가서 가면 되게 쉬워요. 일단 실질적으로 타격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보세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어드레스를 해서 들어서 45도 들고 오른발에 놓고 가까이 섰어. 섰는데 잘 보세요. 두 가지 보여줄게요. 요거랑 자 같이 서서 보세요. 둘 1번 2번 바뀐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1번하고 2번하고 바뀐 거. 오른쪽 팔꿈치 잘 보세요. 오른쪽 팔꿈치. 자. 여기 놓고 45도 돌고 100%.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 어프로치 시키면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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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드레스를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타겟점을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왜 100%라고 얘기하냐면 전 여태까지 아마추어 분들 중에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제가 25년을 골프를 치면서 진짜로. 그러면은 왜 이게 그러면 안 좋냐라는 걸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보세요. 왜 안 좋냐면 내가 뭔가를 때려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린 주변에서는 멀리 가는 것보단 정확도가 중요한 거지. 정확도가 중요하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팔을 때려.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일정하게 가면 오른팔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가면 임팩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오른팔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 우리 어프로치 배울 때 가장 대표적인 레슨이 뭐예요? 거리 조절할 때. 뭐 오늘 거리 조절하는 공식까지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빌드업해서 나가는 거야. 이게 아까 어드레스부터 계속 빌드업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나는 여기까지 허리 높이까지 만약에 어떠한 58도 클럽으로 내가 30m라 그랬어. 나는 30m 들는데 이거 훨씬 많이 들리잖아. 이 통제가 안 돼요. 내 백스윙의 크기의 통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그 레슨 되게 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레슨이 또 틀린 거냐? 틀린 건 아니지. 가리키는 사람이 조금 용이하게 가리키려고 만들어 놓은 레슨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 30m, 여기는 40m, 여기는 50m 이렇게 되는 거는 보통 일반적이라는 거잖아. 나한테 맞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 40m 치라고 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40m 쳐야 돼 그러잖아. 그게 아니라 내 거리를 컨트롤해서 맞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드레스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왜냐면 때리고 힘을 조금 쓰는 타겟이니까. 그래서 정면에서 보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 공식까지 다 들어갔어. 45도 들고 오른쪽 놓고 가까이 섰어. 잘 보세요. 여기서 왜 이 어드레스 공식이 중요하고 오른팔이 중요하냐면 내가 이걸 꼭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유연성과 근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저는 무조건 여기뿐 못 가요. 아무리 빨리 해도.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내가 편한 리듬하고 템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10m를 보내야겠다가 아니야. 거리는 무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이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제가 알려준 공식, 어프로치 숏게임에 대한 공식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클럽, 자기가 제일 편한 클럽이 있을 거 아니야. 뭐 58도, 54도, 50도 피칭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그 자세를 딱 간 다음에 내가 최대로 아크를 그려봐. 그럼 저는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손목 안 쓰는 선에서 무조건 여기뿐이 못 가요. 이 상태에서 그냥 흔들어 보세요. 저는 이게 그냥 제일 편한 템포거든. 이 템포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를 10m를 보내야겠다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편하게 쳐서 10개에서 15개를 치면 내 평균적인 거리가 나오겠죠. 그게 여러분들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숏게임을 접근해야 돼. 여기서부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런 레슨 되게 싫어하잖아. 퍼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어프로치도 이렇게 아까도 30m, 40m 이거는 나한테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맞춰버리니까 어떠한 사람 100명 중에 한두 명은 맞을 수 있어. 근데 98명은 안 맞잖아. 예를 들면. 그럼 난 좌절하지. 안 맞으니까. 그 기준에 틀렸다고 내가 좌절을 하는 거야. 그리고 골프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야. 내 기준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딱 만들어 놓은 상태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가 편한 갈 수 있는 한계점을 체크를 하고 보세요. 이렇게 치면은 저는 만약에 58도로 만약에 10개 치면 기본적으로 저는 제 거리를 아니까 10에서 12m 가요. 여기서 딱. 그래서 뭐 손목 세운다고 런닝 어프로치하고 공 다 떠가죠. 세게 치면 공 뜨는 거고
멀리 치면 공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닝 어프로치란 그런 개념을 일단은 두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백스윙 빠질 때 오른팔 팔꿈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잘못된 예를 하나 지금 들고 갈게요. 오른팔 팔꿈치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되게. 셋업 다 들어가. 셋업 다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보세요. 가까이 섰어. 손목도 세우고. 근데 저는 여기까지 항상 일정하게 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걸 맞춘다고 요만큼만 들 거야. 근데 얘가 팍 구부러지면 벌써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지.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18홀 친다고 쳐. 그러면 이제 전홀이야, 전홀. 이 18홀 지금. 나는 12m만 쳐야 되잖아요. 아까 이게 저는 12m니까. 나도 모르게 꼬풀어졌으니까 빡 치면 30m가. 그러니까 다음 홀 가면 어떻게 될까요? 12m가 또 남았어. 희한하게 그날 또 그런 게 잘 나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줄이면서 뒷땅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 홀마다 이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요. 봐봐, 다 끄덕끄덕거리고 있잖아. 여기 보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이 겪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저는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치는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일정하게 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만큼 든다고 하는데 이걸 구부러지면은 백스윙이나 스피드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습니다.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숏게임이나 거리 조절, 방향성 조절이 아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골프, 드라이버, 어프로치, 퍼터, 그러니까 퍼터부터 우리 드라이버까지 있잖아요. 가장 모든 클럽에 다 적용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절대적인 가속이 필요합니다. 백스윙을 들면 짧던 길던 퍼터던 보세요. 하나, 급격한 가속 말고 점진적인 가속. 되게 점진적인 가속. 이 스윙이 되게 보기 좋죠. 근데 대부분 공이 있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백스윙을 요만큼 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들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감속이 되지. 너무 멀리 갈까 봐. 그러니까 골프는 멈추는 동작, 감속되는 동작이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터도 그렇고 어프로치도 똑같아요. 짧게 들어서 앞쪽이 빨라야지 항상 일정하게 공을 치면서 내 컨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내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른팔, 공식을 다 만들어 놓고 오른팔에 대한 내 한계점을 찾아서 내가 가장 편한 위치, 이런 위치로 흔드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것도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 올렸지만 한 가지 찍고 갈게요. 어드레스를 해서 여기까지 치는 것까지 했는데,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높이를 유지해야 돼요. 높이를. 근데 대부분 아까도 이제 어드레스가 잘못된 어드레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무릎. 예. 치면서 이렇게 되죠. 그럼 치면서 이렇게 됐다 그런 건 잡으세요. 진짜 슬로우로 해줄게. 자체 슬로우. 헤드 뜨죠? 그러니까 얘를 풀겠지. 순간적으로. 이게 100분의 1초지만 그게 무조건 나와요. 그러면 저쪽 같이 넘어갔지, 그린. 그린 넘어갔지. 그린 넘어가가지고 또 다시 이제 뭐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아까 또 이거 하면서 풀어가지고 또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의 높이만 유지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무릎의 높이를 치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오른팔 놓고 어드레스 놓고 무릎의 높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아예 고정은 아니고 발목서부터 발바닥부터 무릎부터 우리의 관절은 돌아가야 되는, 움직여야 되는 각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골반이나 몸통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데 잘 보세요. 이 무릎 자체가 이렇게 펴지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백스윙 갈 때도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백스윙 이런 거거든. 저는. 그러니까 무릎을 높이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감을 타라고 하잖아요. 이런 연습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도 무릎의 높이만 유지를 하면 스윙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치면 그렇게 큰 미스샷은 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질문. 더 작은 거?
그치. 더 작은 거. 지금부터 이제 나가지. 거리 조절하는 거. 거리 조절하는 거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데 잘 보세요. 더 작은 거와 큰 거. 더 작은 거와 큰 거 있잖아. 그러면은 뭐, 그러죠. 5m도 있을 거고. 5m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 이 공 일단 여기다 이제 좀 놓고. 여기서 이제 더 작은 거는 클럽의 로프트 각도를 더 큰 걸 잡으면 돼요. 우리는 클럽이 있으면 클럽을 여러 개를 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58도를 잡고 있거든요. 58도를 잡고 있는데 저는 이 58도가 제일 큰 클럽이에요. 큰 클럽이야. 그러면 어떻게? 제가 응용하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58도야 이렇게 쓰면 58도를 갖고 12m를 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로프트 각도를 상승시켜 버리면 되겠네. 그럼 약간 조금 더 뜨겠죠. 더 뜨거나 아니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프트 각도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스피드. 제가 제일 편한 스피드에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스피드를 줄이면서 점진적인 가속을 시키는 걸 연습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좀 편하게 거리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왜 58도를 잡았냐면 기본적으로 한 10m 정도부터 단위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대입해. 여기까지 공식을 딱 대입해서 거리 조절하는 걸 알려드려야지. 그럼 여기서 대부분 이래요. 하나의 공식, 하나의 클럽이 가장 좋은 건 항상 똑같은 일정한 게 칠 수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58도를 잡고 있는데 확실하게 변화를 들기 위해서 피칭까지 뭐 8번, 7번, 5번도 어프로치 다 이용해요. 이제 피칭이니까 피칭을 들어서 똑같은 자세로 가서 만약에 45도 갖고 놓고 세워서 전 여기니까 이 상태에서 뚝 치면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클럽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 개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하나의 스윙 가지고 최소 못해도 기본적으로 어프로치 2개 정도 있잖아요. 2개, 3개 정도 쓰니까 아니면 피칭 9번까지 쓰니까 9번까지도 런닝 어프를 쓰니까 하나의 스윙을 가지고 최소 5개에서 6개 정도의 스윙이 나오지.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린 주변 만약에 아까 제가 58도가 10에서 12m면 만약에 54도를 쓰거든요, 저는. 54도를 쓰면 15에서 16m 가요. 17m. 그럼 50을 쓰면 18에서 20m.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똑같은 리듬과 템포, 똑같은 스윙으로 클럽을 바꾸면 돼. 이게 이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랬는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또 이렇게 안 하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클럽만 쓴단 말이야. 우리가 그거 이렇게 좁게 놓고 자기가 가장 편한 위치에서, 요거 아니다. 가장 편한 위치에서 어디에서 공식 계속 들어가요. 몸이 45도로 같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가까이 서가지고 완전 손목 세워서 가는 만큼 갔어요. 자, 이거 정면에서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어. 저 여기까지, 오른팔 구부러지지 않으면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조절하는 방법은 스윙의 아크로 조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피드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스피드로 조절하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 약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 감, 자기의 그 느낌이 되게 많이 중요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스윙의 크기, 아크로 더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되게 쉬워요. 들었죠? 공식 다 들어가요. 다 섰어. 그랬을 때 제가 여기다 놓고 쳤어. 여기죠? 이 아크를 어떻게 키울까? 잘 보세요. 스탠스를 살짝 벌릴게요. 그럼 훨씬 커지겠지. 그럼 아까 제가 10에서 12m라 그랬지만 같은 리듬과 템포에서 약 한 15에서 16m 가죠. 그러면 똑같은 58도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54도 정도의 거리, 한 클럽이 더 올라가는 거리가 가겠죠. 그래서 보면 똑같이 놓고 그냥 저는 자세가 되니까 여기야. 그래서 스탠스를 자기가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또 뭐 요만큼 벌리고 요만큼 벌리고 이런 거를 이제 좀 해서 아까보다 좀 더 커졌죠. 근데 여기서 커졌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오른팔을 구부러지지 않고 락을 걸린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락이 무조건 걸리지 않으면 사람은 한없이 올라가거든. 뭐 감속, 가속 아니면 임팩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치면 아까보다 좀 탄도가 좋아지고 그냥 좀 멀리 가겠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쇼게임 했을 때 절대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만큼 쳐서 10m예요. 54도로. 이런 거 안 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가 왜 공식을 만드냐면 이 공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0개에서 15개만 쳐보면 자기가 편한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 7번이 남자는 150 가야 된다 그러냐. 140, 150 가야 되잖아. 그럼 7번 아이언이 남자가 만약에 3개월, 6개월 쳤는데 150 안 가면 그 사람은 좌절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 기준은 뭐냐면 저도 레슨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람이 타고나기를 힘 장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헬스장 가면 그 사람은 벌써 그냥 가자마자 100kg 들잖아. 근데 나는 태어나기를 약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약간 감각적인 게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힘적으로는 좀 딸리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헬스장 가는데 나는 남자인데 30kg뿐이 못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거기서 운동을 하거나 내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 골프라는 거는 너무 딱 박혀져 있다는 거지. 그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만 나한테 맞는 스윙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클럽을 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클럽을 여러 개를 갖고 가면 뭐 2m, 3m 단위로 끊기거나 아니면 3, 4m 단위로 끊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것도 귀찮다. 부지런해야 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필드하면 좀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클럽도 여기 가면 대부분 이러잖아요.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58도 하나 갖고 54도 하나 갖고 가잖아. 그쵸? 두세 개 갖고 가세요. 두세 개 갖고 가서 자기가 딱 공식이 그거를 연습을 딱 만들어 놓으면 뭐 이렇게 거리도 걸어보고 발걸음도 이렇게 몇 번은 걸어보면 자기가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딱 먼저 가서 저 캐디 누나한테 58도 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쓰지 말고 자기가 먼저 거리 체크하고 해야 돼. 그래야지 이제 부지런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렇게 들어갔죠. 여기서 여기였는데 스탠스를 좀 넓혔더니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보세요. 조금 더 넓힐게요. 이렇게. 여기서 양쪽으로 같이 하나, 둘. 그랬더니 왼쪽에 여기 놓고 이 정도. 거의 이제 스탠스는 약간 내가 몸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지만 보세요. 몸은 이쪽으로 가 있지만 스탠스는 약간 이렇게 오픈돼 있죠. 훨씬 많이 가죠. 거의 허리 높이까지 가지. 그래서 여기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치면 거의 이제 천장까지 맞는 그런 거리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너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치면? 연습할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 거를 찾아가는 거잖아. 남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찾아가면서 만들어야지. 그럼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한 클럽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58도로 요 정도 치면 기본적으로 저는 아니까 한 30에서 한 40m 정도 갑니다. 저는. 사람마다 틀려요. 자기 걸 찾아야 돼요. 찾아서 30에서 40m 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응용해야죠. 응용. 더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벌써 동작이 제가 스탠스를 한 2번 정도만 바꿨는데 2번 정도 바꿨으면 예를 들어서 한 클럽으로 했지만 54도, 50도, 피칭 9번까지 했으면 거의 한 70m, 80m까지 가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거의 100m 안짝에서 자기가 딱 떨어졌으면 나는 요 스윙에 딱 이렇게 해서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띄워서 치거나 아니면 조금 50m 이상 가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계속 커져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스탠스 계속 넓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넓혀? 이렇게? 아니지. 적당량만 넓혀야지, 적당량만. 내가 갈 수 있는 적당량만 딱 넓혀놓고, 봐봐, 이상하잖아,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놓고, 적당량만 딱 넓혀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7번 아이언 기준이었으니까, 7번 아이언보다 넓어지면 안 좋아.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번 아이언 스탠스에서 그거보다 넓어지면 안 좋아.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여기 딱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좋냐? 뭐를 해야 돼요? 오른팔은 구부리면 안 돼. 아직까지. 뭐 해야 돼요? 더 멀리 치고 싶어. 어떤 거? 그렇지. 클럽 바꾸거나 스피드를 바꿔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도 또 나뉘어요. 또.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야. 스피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치면 아까 비슷하게 가죠. 스피드라는 거는 팔을 쓰기보다는 똑같이 들어서 몸을 돌리면 돼요. 약간 살짝. 그렇게 해서 스피드를 조절하는 거는 알고는 계세요. 근데 오늘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요거가 된 다음에 연습을 하시면 좋지. 그 다음부터는 코킹하고 힌징이 들어가면 됩니다. 코킹하고 힌징. 들어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가서 최대 아크를 갔을 때 거의 이 정도면 허리 높이까지 분이 못 올라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심할 거. 어깨 이렇게 되는 거 좀 조심하시고. 공 위치는 조금 양쪽으로 같이 벌렸으니까 오른발부터 나는 좀 가운데 쪽으로 살짝 오른쪽에 같이 오겠지만 보세요. 최대 아크, 코킹. 최대 아크, 코킹. 이렇게 치면 공은 똑바로 멀리 갑니다. 그래서 약간 살짝 끊어서 치면 약간 템포하고는 조금 어렵겠지만 아까 같은 템포로 오른팔이 안 구부러져야 돼요. 안 구부러진 상태로 코킹이 들어가면 공 날아가는 속도가 틀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거의 또 여기서 또 클럽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피칭 깎고도 쳐도 되고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가 이제 숏게임장이기 때문에 뭐 세게 치진 못하겠지만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로 응용을 가야지.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을 쳤어요. 7번을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샷이 나올 거야? 락다운샷 하지만 펀치샷이 나옵니다. 이 샷이. 그러니까 스윙이 그냥 명칭이 틀린 거지 내가 하는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살짝 오픈해 놓고 이렇게 치면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클럽을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면 펀치샷 아니면 락다운샷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골프가 되게 쉬워져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숏게임을 연습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스윙 자체가 되게 많이 좋아집니다. 왜? 거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오른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스윙을 하게 되면 몸통 스윙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나중에 백스윙 하기도 용이하고 나중에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를 연습하면서 스윙까지 교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쭉쭉 뻗어서 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래서 뭐 아이언을 갖고 쳐도 되고 뭐 우리는 오늘의 주제는 어프로치니까. 그래서 여기서 코킹까지 하고 최대 아크, 코킹, 살짝 몸통 스윙. 그러면 요게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스윙이 나죠. 그리고 클럽 다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요렇게 해서 이게 뭐 60m가 갑니다가 아니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최소 10개씩 치면서 자기 평균적인 비거리를 내라는 거죠. 사람은 다 유연성도 다 틀리고 근력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치는데 저보다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저보다 더 적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쳐서 80m 가야 돼요. 80m 가요. 80m 안 가면 그거를 정해놔 버리면 그거 안 가는 사람은 좌절한다니까. 이번 생에는 골프는 또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냥 어떻게 쳐야 되나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어프로치 거의 뭐 끝난 거 아니에요? 그쵸? 어프로치 거의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뭐 약간 조금 응용이 가야지. 어떤 응용이 가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제 셋업, 공식을 만들어 놓고 응용을 하는데 한 클럽을 가지고 우리가 뭐 벙커샷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떠한 뭐 탄도를 높이는 샷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벙커샷이나 아니면 플랍샷 아니면 약간 좀 우리 좀 멋있는 샷을 하고 싶잖아. 이 플랍샷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플랍샷 어떻게 알고 있어요? 헤드를 열고 헤드를 어떻게 열어? 헤드를 열고 열 만큼 헤드를 연 만큼 몸도 오픈하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되게 싫은 거지. 저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배울 때 헤드를 열으래. 어떻게 여는 게 정석이에요? 그치, 거의 다 돌려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하는 거는 이제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하면 뭔가 내가 이제 되게 감각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면 똑바로 갈 수 있어. 여기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레슨 알려드렸지만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도 보여드릴게. 여기 카메라 여기 나오네. 여기 보이죠? 모든 클럽마다 보면 여기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선. 이게 여러분들이 공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되게 쉽죠? 그러면 이 클럽을 딱 봤을 때 모든 선이 있어. 선이 딱 있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요 선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쪽으로 제가 서요. 그럼 이 선을 갖고 이 선을 이렇게 가상의 선을 쭉 이렇게 가면 똑바로 가겠죠. 되게 쉬운 거예요. 클럽에 돼 있어. 그러니까 에이밍 잡기가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 이런 느낌.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났어. 클럽을 돌리면 어디로 가요? 자, 똑같이 칠게요. 똑같이. 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똑바로 돼 있죠? 클럽 돌렸어. 그 상태에서 저희는 뭐 일부러 깎아치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래요. 이 방향대로 간다니까? 이게 공식이야. 그러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만큼 내가 깎아쳐야 되고 빼쳐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거는 프로들이나 아니면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감각이 좋지. 그래서 돌려요. 똑같이 해요.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반드시 치면 어느 정도 스피닝 많이 먹어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치면서. 나는 동네 프로니까. 장생 얘기하지 마. 나는 동네 프로니까.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연습하기까지가 공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치기가 타이밍 맞추기 힘들잖아. 그냥 똑바로 하기도 지금 공 맞추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방향이 방향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공을 띄우거나 아니면 풀랍샷이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잘 보세요. 요 앞에 카메라 잡아주세요. 앞에 카메라로 클럽 잡아주세요. 클럽 줌 당겨서. 보세요. 이 방향이 방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돌리지 말고 눕혀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58도잖아. 그쵸? 그럼 얘가 몇 도가 될까? 이 정도 눕혔으면 각도가 한 70도 되겠다. 70도. 그쵸? 이렇게. 돌리면 너무 어려워. 이 방향으로 그대로 눕혀요. 그러면 여기서 칠 수 없잖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자, 정면 어드레스 좀 잡아주세요. 당겨서. 어떻게 해야지? 그쵸. 그립의 끝을 내가 눕힌 만큼, 클럽 방향을 눕힌, 오픈한 만큼, 클럽 헤드를 상승한 만큼 내가 몸을 오픈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립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가운데 상승 내가 가면 돼. 정면에서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자. 눕혀. 그 방향은 맞춰서 방향은 틀어지지 않았어. 일단은 내가 아까 그 방법을 치면 그립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게 내가 여기서 어드레스 했죠. 내가 일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딱 봤을 때 되게 뭔가 막 주기방송 보면 프로들이 약간 풀랍샷 하고 그런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잘해도 이뻐진다고. 풀랍샷 한다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그럼 쳐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가. 그럼 이 그립의 끝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일로 가면 돼요. 가운데로 이렇게. 이 클럽의 페이스를 똑바로 맞춰서. 그래서 저기 백스윙과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깎아치지 말고 아까처럼 약간 이거는 약간 이 풀스윙이나 플랍샷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좀 어느 정도 스윙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스윙을 못 하잖아요. 어느 정도 공간을 두고 눕히고 여기서 가까이 간 다음에 똑같이 오른팔 구부리지 말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여기는 다 공통. 오른팔 구부리지 말고 그냥 똑딱이 치듯이 똑바로 빼서 똑바로 빼면 뻥 떠서 갑니다. 그럼 방향도 되게 똑바로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응용을 하면 벙커샷까지. 자, 여기서 뭐 벙커샷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깎아쳐요가 아니라 여기 놓고 살짝 이렇게 오픈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그럼 떠. 그럼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 여기서 너무 왼쪽에 있다 공이. 그럼 내가 조금만 가운데 들어가면 되고 사람마다 이거 스타일이 있으니까. 놓고 이렇게 들어가서 똑바로 빼. 저 이게 안 깎아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아는 거는 뭐 이렇게 쳐서 막 이렇게 깎아치는 거잖아. 어렵잖아, 너무. 놓고 상승해서 똑바로 빼서 똑바로 빼면 뻥 떠서 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공식을 가지고 최초에 제가 아까 거의 이제 시작하면서 알려드렸던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딱 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갖고 있으면 거기서 다 응용하면 돼. 응용. 그래서 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벙커샷이나 아니면 플랍샷을 할 때는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놔.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웃에서 인으로 가서 클럽 막 열고 이렇게 쳐. 그러면은 프로들은
연습 많이 한 사람들은 된다고, 고수들은. 근데 우리 거의 대부분 이거 하는 사람들은 벙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쇼게임도 이제 벙커샷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는 그 뭐 100도리, 90도리 이런 분들이잖아. 여기서 이제 놓고 얼마만큼 깎아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치면서 또 안 좋은 습관들이 그러니까 놓고 똑바로 놔요. 클럽을 돌리지 말고. 또 내 일로 가. 놓고 그냥 똑바로 빼서 깎지 말고 코킹도 안 했죠. 이렇게 치면 어느 정도는 다 떠서 간다. 그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고 되게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린 주변 거의 끝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린 주변의 이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10m, 20m 가세요가 아니라 저는 오늘 공식을 알려드리고 그 공식에 따른 여러분들의 비거리와 방향성 그거를 연습을 해서 찾으시라는 거지. 부록으로 한 가지 더 연습법을 더 알려드릴 건데 숏게임에서 되게 중요하게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오른팔 팔꿈치예요. 그러니까 어드레스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시는데 오른쪽 팔꿈치예요. 오른쪽 팔꿈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오른쪽 팔꿈치 때문에 손목이 풀려. 제가 오늘 시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프로치는 손목을 최대한 자제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풀업샷 했는데도 손목 안 쓰고 풀업샷 했죠. 그러니까 손목을 쓰면서 하는 거는 연습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 정도로 연습을 못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오른손 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프로치 때. 그래서 얘를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고 백스윙을 갔다가 오는 연습을 하면 힌지가 잘 유지돼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미스가 나는 게 대부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돼도 오른손이 풀리면 미스샷이 납니다. 이거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풀리는 거야. 뒷땅 탑볼 하는 사람들. 그냥 이거 해도 나는 이 공식으로 했는데 공이 안 맞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 무조건 풀린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연습을 하시냐면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한 손 갖고 연습해요. 한 손. 한 손 갖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가냐면 어디서 딱 잡고요. 이 정도로 가요. 이 정도. 자, 어디서 딱 잡고 어디 있어요? 공. 완전 바깥쪽으로 갔죠. 그래서 오른팔 피고요. 힌지 유지하고요. 보세요. 그냥 딱 내려보세요. 그냥 내려봐. 어디 맞아요? 전 여기 맞거든요. 몸도 안 돌렸어요.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숏게임도 이런 것도 이제 수직 낙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방법이야. 떨어지는 데를 확인해. 이렇게. 예. 그러면 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 이 손목 부분 이거 유지되고 있죠. 이렇게. 공 여기다 놓을게요. 그 자리. 옮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풀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얘가 풀려요. 풀려서 문제인 거야. 제가 레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골프를 칠 수 있는 근본의 원리는 얘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손을 쳤을 때. 무조건. 오른손 자체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근데 그걸 못해. 아마추어. 이게 진짜 어려운 동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본능적인 동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동작이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 근데 그 배우지 않아도 하는 동작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을 통해서 그 본능적인 동작이 안 나오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동작은 타이거 우즈도 나와요. 맥길로이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그래서 본능적인 건 그냥 이게 풀리고 이렇게 엎어치는 게 본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는 연습 스윙 했을 때 이게 딱 들고 오른팔 구부리지 않고 딱 눌렀을 때 내가 내려지는 위치를 체크하세요. 눈으로. 여기 맞죠? 여기다 놓으면 돼. 그 자리를 그대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면 열리죠. 여기 놓고 이렇게 치면 어프로치는 그 공식과 힌지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미스샷은 없습니다. 절대.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너무 바깥쪽이잖아.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해서 여기 놓으면 여기서 이제 살짝 여기서 이제 응용하는 거죠. 한 손으로. 여기 떨어졌죠.
요것도 이제 수직 낙하 연습, 그 쇼게임 갖고 연습하는 건 똑같아요. 이 수직 낙하 있잖아요. 그쵸? 여기 떨어졌죠.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가요? 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 떨어지죠? 진짜 여기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데 살짝 돌 거야. 그치? 살짝. 그럼 어디 떨어져? 여기 떨어지죠? 여기다 갖다 놔. 갖다 놓고 나는 실제 여기 때리는데 살짝 돌았더니 공이 맞네. 그러니까 그 도는 양까지도 내가 연습을 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힌지가 들어오고 이만큼 끌고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 이거 너무 끄니까 이걸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여기 떨어뜨리세요, 그냥. 굳이. 그럼 유연성 없어도 다 할 수 있어, 이건. 유연성 없어도. 끌고 들어가. 이게 돌면 되잖아. 그럼 안으로 들어가잖아. 놓고,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 이렇게. 이게 임팩트 포지션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잡고 여기도 나왔어. 난 여기 떨어뜨리는데 몸이 살짝 돌면 대충 맞아요. 공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어프로치는 끝나요. 다 이해되셨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할 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있으면 영상을 다시 보고 이거를 계속 돌려보면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체크를 해야지. 근데 거의 아까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멀리 서는 분들 되게 많아. 일단. 그리고 발만 오픈하는 분들 되게 많아. 발만 오픈하고 멀리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 들어서 이렇게 치는 사람 많아. 이런 사람 많으니까 공식 딱딱딱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가까이 들어서 백스윙 칠 때 오른팔 많이 안 펴지게. 그리고 어차피 손목 안 쓰면 상관없잖아요. 손목 안 쓰면 상관없으니까 들어서 이렇게 치면 다 떠서 가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하나 더. 근데 이거 있나? 여기 있다. 이거 없으면 T 있죠, T. T에다 양면 테이프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알려줬어, 유튜브에서.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보여줄게, 이쪽. 자, 이쪽 카메라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게 공이에요. 똑바로죠?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비한 쇼게임 시리즈 할 때 다 알려줬어. 보셨죠? 볼게요. 이거 들면 어떻게 돼요? 우측 가겠지? 봐봐. 내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우측 가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러면 똑바로 가겠네? 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우면 열려요, 헤드가. 우측으로 열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해야지. 다시 한번. 응용하는 거. 아이언 갖고 응용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되게 많이 누르는 사람이나 손목 되게 많이 세우는 사람이 있어. 이게 되게 간단한 걸로 골프 슬라이스하고 훅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 똑같죠? 가운데 딱 붙여. 어디에서 딱 했어. 아무 생각 없이 딱 해서 딱 어디로 딱 했는데 똑바로 가겠죠? 이상한 거 안 하면. 헤드 페이스 문제 없잖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보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훅나지. 그런 사람은 간단히 세우기만 하면 돼. 손목.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 어깨 막 살아가지고 옆에 보면. 특히 드라이버 칠 때. 어디 가요? 그래! 이래 놓고 슬라이스 한다 그런다니까? 되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 없으면 T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이거나 아니면 그 테이프 하나 붙여가지고 T 딱 꽂으면 T 봐도 어느 정도 금방 체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똑바로 나야 똑바로 가잖아. 근데 이제 이게 똑바로 놓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아까 쇼게임도 똑같죠. 이거 들려요. 이렇게. 그게 무조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야비한 쇼게임 시리즈 할 때 이렇게 돌리라 그랬지. 그러면은 헤드가 위에서 보는 사람 느낌은 이거 한번 카메라 한번 잡아보세요. 야, 카메라 당겨줘. 그거. 자, 이렇게 하면 열렸다고 했죠. 보는 사람 느낌은 이런 느낌 나요. 이런 느낌. 이렇게 치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거의 똑바로 가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위에서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해요. 골프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리얼하고 필이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걸 직관해서 찾아보면 위에서 보면 정면을 볼게요. 막 이런 느낌 나.
오,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놓고. 되게 많이 세울게요. 되게 많이 열렸겠지, 아까. 그러면 여기 아까 이거 갖다 놓으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많이 세웠어. 완전 이세요. 그러면은 완전 절로 치면은 저기죠? 자, 이 상태에서 봐봐, 절로 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되게 많이 세웠어. 이거 돌려야 돼요. 이만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치면 똑바로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긴 대로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조금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고 아까 제가 했지만 열고 닫고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 되고 아이언 같은 경우도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탄도를 좀 높이려면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열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저 페이드 칠 때 살짝 이렇게 열어놓고 채 안 다치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응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뭐 기술샷이나 이런 거 할 때 하면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공이치가 왼발에 있을 때 잘 맞는데 뭔가 문제가 일까요? 왼발에 있을 때 맞는 분은 너무 상체가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너무 이렇게 왼쪽 이런 분들이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어프로치 같은 경우도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 자세. 그러니까 뭐 왼쪽에 체중을 두세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왼쪽에 체중을 두세요 이런 것도 정면에서 보면 가운데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딱 공 위치가 가면서 왼쪽에 체중이 그냥 살짝 구부리면 왼쪽에 무조건 체중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좀 너무 심하게 하면 너무 상체가 왼쪽에 있죠. 요거보다는 그냥 상체는 좀 가운데 왼쪽은 많이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되셨던 분들은 또 스윙 교정하면 막 이렇게 됐던 사람은 막 이런 느낌 나고 너무 심했던 사람들은 뭐 이런 느낌이 나. 그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 교정을 하려면 내가 이 정도 됐다 싶은 거에 100배 더 하면 돼요. 100배. 100배 더 심하게 해야 돼. 그 방향으로. 그럼 금방 교정돼요. 금방. 어프로치 시 클럽별 멀어지는 시점에서 굴러가는 거리가 다르다는 것이 그건 다른 게 맞지. 로프트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58도 기준으로 그냥 기본으로 제가 그냥 산정을 해버릴게요. 떠가는 거리가 5고 굴러가는 거리가 5다. 그럼 54도를 했을 때는 떠가는 게 4, 굴러가는 게 6이 되겠고 로프트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세우면 세워질수록 50도가 되면 떠가는 게 3, 예를 들어서 굴러가는 게 7, 피칭은 2대 8,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공식이에요.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떠가는 게 적어지고 굴러가는 게 많은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응용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프린지가 요만큼뿐이 안 돼. 근데 핀은 백핀이야. 그럼 떠가는 거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로프트 각도가 큰 거 갖고 예를 들어서 뭐 피칭이나 9번 갖고 굴려도 되는 거고 똑같은 스윙으로. 근데 그린이 저기 멀리 있어. 앞핀이야. 그러니까 떠가는 게 많아야 돼. 그럴 때는 뭐 58도나 아니면은 5대 5가 아니라 떠가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7이어야 되고 굴러가는 게 약간 이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 굴러가는 게 좀 적어지겠죠. 이렇게 가면 좀 멀리 굴러가겠고 그러면 이 포물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잖아요. 아까 한 거 이렇게 이 방법 쓰면 되지. 이 방법 가서 그냥 똑바로 가서 퉁 치면 많이 떠가고 스핀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굴러가는 건 좀 적게 되죠. 경사지가 심한 어프로치인데 바닥이 딱딱해요. 바운스로 쳐야지. 바운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줘야 되나? 바운스라 하면 여기에요, 여기. 뭐 바운스, 몇 바운스 막 이러잖아요. 바운스.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느낌은 어떻게 쳐야 되냐면, 바운스 느낌은 되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다가 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연습할 때. 보드마카 같은 거. 여기다가 뭐 테이프를 붙이던 아니면 보드마카를 이렇게 칠해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칠해. 그랬을 때 약간 아까 살짝 눕히면 이렇게 눕히면 여기가 지금 바운스가 땅이 맞잖아요. 최초로 맞는 게 그냥 여기 느낌이야. 요거가 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힌지가 유지돼. 힌지 풀리면 절대 바운스를 못 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연습을 여기다가 보드마카를 치고 뭐 딱딱한데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뭐 이건 아스팔트에서도 쳐. 이렇게 치면. 그러면 여기서 놓고 이렇게 쳐도 바운드로 그냥 풍 쳐도
여기부터 딱딱한 데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탑볼 같은 건 안 나고 바운스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쉽게 설명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약간 여기 힐이 먼저 살짝 열려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연습을 하는 건 되게 찰나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연습을 내가 확인하는 건 여기다 보드마카를 칠해서 힌지 유지하고 바닥 땅땅 때려보세요. 헤드 안 다치죠. 그래서 여기다 보드마카를 지워. 쳤을 때 그냥 이렇게 놓고 딱 치면 뭐 약간 바운스 치면 아스팔트에서도 칠 수도 있고 이 연습하면 벙커샷도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퍼터를 저는 접근할 때 고수는 아니잖아. 거의 유튜브를 독학하거나 보시고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는요 80% 이상이 90대에서 골린이 분들입니다. 네, 100개 넘어가죠. 100개에서 90개 잘 쳐봐야 80대 중반.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하고 갈게요. 필드 나갔어요. 필드 스크린 아니야. 이거 스크린 기준 아니야. 맷바 이거 기준 아니야. 맷바 이거 약바 이거 기준 아니야. 스크린 기준 아니야. 여기서도 스크린 기준 아니야. 필드 기준이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을 저는 이걸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필드 나가서 3퍼터 몇 개 할 것 같으세요? 3퍼터 90개 정도 친다 그러면 몇 개? 거의 대부분 3퍼터 10개 이상 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는 최하 10개 해요. 10개. 그러니까 오케이 받아도. 그러면 여기서 먼저 퍼터를 알려드리기 전에 전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오늘은 자기가 나한테 맞는 기준을 좀 찾는 거잖아. 어프로치도 그렇고 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뭐 또 다는 아니겠지만 퍼터를 했을 때 뭐 어프로치를 해도 괜찮아. 무조건 그린에 올라갔을 때 첫 퍼터를 몇 미터를 하는지 한 라운드에서 세 라운드 정도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것만 체크할 수 있잖아. 따로 내가 뭐 핸드폰 메모지에 해도 되고 투혼을 했어. 투혼을 했을 때 90대에서 80대 정도 쳤을 때 기본적으로 레귤레이션 온되는 그 평균적인 비거리 그 핀하고의 거리가 몇 미터인 것 같으세요? 투혼했다는 가정 파포.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안 봐도 알지. 저는 이거 잘 항상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10에서 15m가 가장 많습니다. 네, 15m 이상 15m 퍼터 연습하세요? 오빠 안 하잖아. 그러니까 3퍼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체크하라는 거지. 근데 막 3온이나 4온을 했어. 그린 주변 가서도 어프로치를 했어.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 어프로치를 했어. 실력이 들면 타수가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5m나 3m 안쪽에 붙일 확률이 크지만 대부분 90개나 100개 정도 치시는 분들은 어프로치를 해도 5온 하는 게 좋은 거지 10m 이상 온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기본적으로 10에서 15m 이상 퍼터를 한다? 첫 퍼터를? 거기서 3퍼터 하는 거예요. 첫 퍼터의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첫 퍼터에서 오케이 받으면 3퍼터 안 하잖아. 원안에 아까 들어가면. 그쵸? 일단은 오케이 받으면 되는데 거의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되게 짧거나 이게 그냥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퍼터를 했을 때 물론 뭐 10m에서 때려 넣으면 좋지. 근데 PGA 투어에서도 10m 어떻게 때려 넣어요? 1m에서 계속 내가 갖다 놓고 이렇게 넣으면 좋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10에서 15m 거리에 첫 퍼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채도 못해도 3m 안짝에는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3m 안짝에 갖다 놓으면 50%의 확률로는 좀 늦든가 아니면은 뭐 4퍼터, 3퍼터는 안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반은 줄일 수 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어이없게 15m를 치는데 한 7m 짧아. 아니면 뭐 7m 더 넘어가.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퍼터를 하는 거리감을 맞추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거리감을. 그래서 뭐 물론 프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숏퍼팅도 연습을 많이 하고 그 기본적인 거리감이 돼 있잖아요. 제가 한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거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퍼터 연습하면 여기도 지금 퍼터 연습장 아까 와서 저희 세팅할 때 와요. 딱 1m만 요것만 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상 10m 이상, 15m 이상 퍼터를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가양점 있네. 쇼골프.
최고 골프 가양점 있네. 최고 골프 가양점 여기 와서 연습해요. 자, 그치.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떻게 연습하냐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드레스를 했을 때, 저도 아까도 우리 어프로치랑 좀 비슷하게 가. 대부분 아마추어들 10m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잘 보세요. 저기서 여기까지, 저기 끝까지 한 10m 되는 것 같아. 저기 벽까지 끌 것 같아. 8발자국, 10발자국, 16발자국 이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8m? 네,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내가 8발자국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 오른발까지가 8발자국.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8발자국 이렇게 치고 어떨 때는 뻑 치고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저는 오늘 기술적인 걸 알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정확한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루틴을 알려줄 거냐면 되게 단순해.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능력이야. 근데 퍼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감이 되게 중요해요. 필링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되게 좋다. 저도 이제 제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세요. 제 저기도 보낼 거예요. 이 정도.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할게. 벽. 똑같이 4개만 던질게요. 여기 끝에 던질게. 대충 비슷하죠? 그렇죠? 이 정도 한 2발짝 가서 봐봐. 대충 비슷하죠? 대충 떨어지는데 비슷하죠? 더 와서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감을 다 죽여놓고 쳐요. 그러니까 퍼터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거는 거리감이 먼저 더 중요해. 아마추어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나 방향성, 숏퍼팅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어떨 때는 이렇게 치는데 이게 안 맞잖아. 공식이. 여러분들 공식이. 왜 안 맞냐면 항상 일정한 스피드로 스트로크를 하지 못해서 그 연습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해보세요. 짧게 들어도 뻑 치면 멀리 가고 멀리 들어서 천천히 좀 적게 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공을 던져달라 그래. 이렇게 해요? 안 할 거잖아. 나한테 그냥 대충 던질 거 아니야. 되게 중요한 건 10에서 15m 안짝에는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되게 감각적이에요, 사람은. 이 감각을 여러분들은 깨우쳐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왼손과 오른손. 눈을 보고 연습 스윙을 해라요. 그래서 이 루틴을 무조건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사이판 갔을 때도 제가 그냥 제가 야비하다고 얘기하는 표현을 썼지만, 롱퍼터잉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깃대를 보고 연습하라 그랬죠. 그 깃대를. 내가 만약에 깃대가 있어. 그러면 깃대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프로들은 다 해. 이렇게. 근데 아마추어는 안 해요. 아마추어는 요거 하지. 4발자국, 8발자국.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들어서 뭐 한 손이 됐던 거 다 내 루틴이 있겠지만 요 정도 치면 가겠다라는 그런 감이 그냥 보고 내가 이렇게 봐. 10m야. 여기 갔죠. 대충 가서 그 느낌 그대로 퉁 친단 말이야. 그럼 되게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일단은 눈을 보면서 연습, 핀을 보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 10에서 12m 안짝에서는 만약에 제가 저쪽에 있는 회원님한테 보낸다 그러면 보고 연습해야 돼요. 이걸 근데 못해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공 하나 놓고 치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가. 그런 나를 발견할 거예요. 되게 많아요. 나는 아니겠지 하겠지. 이거 무조건 체크하세요. 무조건. 그래서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눈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던지는 연습을 눈으로 거리를 책정하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 감을 키우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클럽을 잡고 내가 그걸 갖고 진짜 실제 친다는 느낌, 저 정도 친다는 느낌으로 흔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루틴. 필드 가서. 그 두 번째는 오른손과 왼손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타이거 우즈가 그 선수 때 시합장 딱 가잖아요. 그럼 걔들 루틴이 있어요. 시합장 가면 이게 뭐 연습볼 치고 뭐 웨지 몇 개 치고 뭐 드라이브 몇 개 치고 가잖아. 그쵸? 퍼터 연습장 딱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이거 손 던지는 거? 이렇게? 손 던지는 거? 이거 아니고,
그 코치를 대동하지. 코치를 대동해서 뭐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공을 놔. 뭐 짧은 거건 긴 거건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날 뭐 마음에 있는 거지. 무조건 오른손 한 손부터 먼저 퍼터 연습합니다. 오른손 한 손을. 왜 그러냐면은 퍼터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거리감이 먼저 중요해요. 고수한테도, 상급자, 프로들한테도 가장 중요해요. 왜 이 퍼터에서 거리감이 가장 중요하냐면 라이가 있다고 해도 그 라이를 거리감, 그 볼이 날아가는 스피드에 따라서 수천 개의 라이가 나옵니다. 이런 라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속도가 딱 떨어져야지 가겠죠. 근데 이게 난 보기 싫어. 그럼 좀 강하게 치면 좀 직선으로 가겠고. 그러니까 이게 수천 개의 라이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가장 맨 처음에 나와서 필드 올라가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딱 잡고요. 오른손 한 손으로 퍼터의 느낌을 하면서 이 터치감을 느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손 한 손을 연습하면 여러분들의 퍼터에서,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90개 보기 플레이 정도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퍼터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타감이 느껴집니다. 오히려 한 손으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정확해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한 손으로 퍼터를 타이거 우즈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루틴에 맞게 연습을 하지. 그러니까 왜 오른손으로 먼저 연습을 할까요? 거리감을 얘기를 했어, 내가. 근데 왜 나는 왜 퍼터를 하고 루틴까지 만들고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오른손을 얘기했을까? 정확하게 뭐냐면 우리는 어드레스라는 걸 하잖아요. 어드레스라는 걸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쓰죠. 공 어디로 붙여요? 공 어디로 쳐? 이렇게 치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요 가운데 있는 깃대. 이게 정확할까요? 이게 정확할까?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 거야. 되게 쉬운 거야, 골프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부터 알려줄게. 이건 내가 논란의 소지를 없앨게. 오른손과 왼손이 5대5의 정확한 비율로 해서 똑같은 스트로크를 계속 일정하게 한다는 가정하면은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연습이 돼 있는 분들은 프로급이나 거의 싱글 이상 되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기 플레이어. 10m, 15m에서 3퍼터 하는 사람들. 위주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연습하면 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건 그거지만 당장 필드 나가서 3퍼터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첫 퍼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케이를 받으려면 왼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방향성하고 힘 조절보다는 옆으로 섰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던지는 게 되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지. 이건 왼손잡이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대로 갈게요. 왼손 타석으로 갔어. 그럼 일로 던져요. 오른손으로 던지는 게 정확할까요?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던지는 게 정확할까? 저 오른손잡이. 그쵸? 우리가 반대로 섰어.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니야?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딱 조합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왼손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거리감 첫 퍼터 10에서 15m 이상 롱포팅을 거리감을 맞춰서 첫 퍼터로 오케이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 두 가지, 제가 알려드렸던 두 가지 공식 접목해야지. 10m예요. 놓고 난 이 정도 치겠다. 놓고 똑같이 치면 되게 비슷하게 갑니다. 이건 제가 뭐 나름 동네 프로고 이렇게 해서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냥 바로 감으로 느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잡고 이걸 잡고 내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진짜로 내 핀을 보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를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퍼터 하면서 어드레스도 안 알려주고 기본적인 자세도 안 알려주고 이거부터 알려줬죠. 그 이유는 왜?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퍼터 하면서 어드레스도 안 알려주고 기본적인 자세도 안 알려주고 이거부터 알려줬죠. 그 이유는 왜? 그렇지. 감각적인 걸 더 먼저 깨우기 위해서. 근데 제가 먼저 어드레스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이거 해야 되고 어드레스 가서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이렇게 탁
갖고 오각형도 만들어야 되고 어깨 높이도 이걸 생각한다고. 그런 감각적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힘 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절대 힘을 뺄 수가 없다는 거지. 퍼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드레스 그립법 이런 거 다 안 알려주고 이거부터 알려준 이유가 감각적인 걸 먼저 깨우고 거리감을 먼저 맞춰주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그립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하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린 위에서는 손목을 안 쓰는 게 좋다. 여기서 그 공식이 들어가지. 그럼 그립은 어떻게? 잘 보세요. 팔뚝을 일단 대보세요. 오른손, 왼손. 됐죠? 그대로 위로 들으면 돼요. 자기가 편한 위치로. 그러면 손목이 옆에서 보면 아이언 그립 같은 경우 이렇게 잡죠. 그럼 이거 보세요. 이 그립의 끝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제 손목 코킹이나 이런 걸 하기가 용이하고 회전이 내는 게 좋지. 근데 이걸 세워서 그대로 팔뚝이랑 일자로 이렇게 놓으면 손목이 꺾일 확률이나 이렇게 뭐 돌아갈 확률이 좀 적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른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잡지 말고 완전히 팔뚝이랑 일자 놓고 여기서 조금 그냥 그대로 올린 다음에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편한 거. 뭐 찌개 그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퍼터는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정확한 방향으로 가면 그냥 장땡이야. 때려 두면 장땡이야. 최영조 프로가 에임이 잘 보려고 이렇게 저 이렇게 치는 퍼터도 있었어요. 이거는 또 위법이 아니야. 근데 이건 위법이에요. 요건 위법이야. 이건 위법이야. 이거는 이제 룰에 적합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왜냐면 어프로치도 이렇게 하는데 어프로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손목 안 쓰고 한 손으로 퉁퉁 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필드 나가시잖아요. 너무 놀지 말고 5번만 굴려. 5번만. 그린 딱 가서 그냥 볼도 여러 개 하지 마. 하나나 2개. 그래서 그린 끝에서 끝을 치는 연습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롱퍼팅 연습을 절대 안 하거든. 그 거리감을. 그것도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끝에서 끝에 빵 쳐요. 저쪽 갔죠. 절로 걸어가. 저기서 끝에서 끝 쳐요. 그러면서 10m, 15m 연습하면 그날의 3퍼터는 오히려 오케이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건 통계학적으로 90개에서 100개 정도? 80대 중반 정도 치시는 분들의 첫 퍼터의 거리가 기본 10에서 15m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혼을 한다는 가정해도 10에서 15m, 어프로치를 해도 15m, 15m. 그러니까 거기서 오케이 받으면 보기나 아니면 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타수 줄이는 게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퍼터예요. 가장 많이 하잖아요. 드라이버보다. 그러니까 기본 투퍼터를 2번씩은 하잖아요. 원퍼터로 거의 끝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2번은 하니까 최소 36번 칩니다. 최하. 프로 기준으로 다 18홀에 레귤러리쇼 온을 했다고 했을 때 한 29개에서 30대 초반, 31개 이렇게 하면 그날 5언더인 거예요. 샷이 실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들도 숏게임을 하잖아요. 28개, 26개 엄청 잘 되는 거고. 퍼터 개수 한번 쉬어보세요. 거의 대부분 3퍼터가 나오는 확률은 10에서 15m 있는 퍼터에서 첫 퍼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숏퍼팅도 약간 2, 3m에서 이제 못 넣는 거지. 갖다 붙여서 오케이를 받으면 최하 5타에서 10타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숏퍼팅 연습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이 연습법으로 오른손 한 손을 치면서 그러면 이제 2손을 잡으면은 어떻게 치냐. 잡았어. 이렇게. 연습했어. 그럴 때 왼손은 보세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다 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게 더 개입되면은 내가 개입되는지 인지를 못하니까 아예 펴요. 그냥 처음에 대요. 이렇게. 요것만 돼도 되게 안정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쳐. 이렇게 똑같이 오른손 완전히 그냥 펴놓고 오른손으로 뺐다가 오른손으로 치면 되게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치고 그 다음은 연습이 좀 됐어. 그러면 살짝 잡는 거야. 오른손과 왼손이 5대5로 가는 게 좋다 그랬죠. 퍼센트를 얘한테 5% 정도 5% 정도 좀 주고 10% 정도 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가서 5대5로 맞춰주는 게 이제 시간을 길게 잡고 그렇게 가시면 훨씬 편해져요. 근데 처음부터
그립 잡고 오각형 만들어야 되고 어깨로 퍼터 해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각적인 거랑 그런 게 아예 죽어요. 처음부터 못 배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시간이 흘러야 돼.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시간이 흘러야 되고 라운드도 진짜 많이 가야 되고 구력이 진짜 많이 쌓여야 배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면 오히려 3퍼터의 확률이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죠. 궁금하신 점? 그립 기본이요? 아까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뭐 역그립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른손이 내려가 있는데 그립 기본이니까 그립 기본을 했을 때 최대한 이렇게 밀착해서 잡는 게 좋죠. 손목 최대한 잘 들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올리고 최대한 받쳐서. 근데 요즘 뭐 그립 기본이 어딨어. 뭐 요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하니까. 네. 아, 라이 보는 거? 라이 보는 거? 아, 저거 알려줘야지. 라이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해. 어렸을 때 저 꿈을 많이 꾼 사람들은 라이가 좀 좋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평지 기준으로 알려줬는데 세컨 잘 쳤어. 그래서 올라갔어. 카트 타고 가잖아요. 아니면 세컨 치고 걸어가잖아. 그럼 그린이 보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린이 보면 멀리서 보잖아요. 그린의 최정점이 어딘지 보입니다. 그걸 찾으세요. 제주도 이런 데 또 예외. 제주도 한라산 라인이 있으니까 이런 데 예외. 여기 이렇게 가. 쭉 가. 쭉 가면 최정점이 어디 있는지 보여.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지금 깃대가 있어. 핀 뒤에 있는 요 정도가 최정점이라고 칠게요. 공이 여기 있어. 제가 여기 붙었어. 한 10m 정도 붙었어. 최정점이 저기죠. 핀 여기 있죠. 내 공 여기 있죠. 이게 다 보이잖아. 멀리서 봐야 돼. 그러니까 카트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멀리서 가면서 일단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요. 그린에 올라가면서. 가까이서 가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세컨샷 치거나 아니면 서드샷 칠 때 어디가 제일 먼지를 첫 번째 파악을 하고 그 핀 D가 가장 최정점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핀이니까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높으면 일단은 뭐예요? 오르막 내리막 찾아야지. 오르막이겠죠. 그치? 오르막. 여기서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 물을 뿌렸어. 양동이를 하나를 뿌렸을 때 물이 어디를 흐를지 그걸 생각하면 되지. 여기 얘 최정점에서 뿌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겠네요. 이렇게. 얘가 제일 높으니까. 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오르막이고, 그쵸? 내가 공 뒤에서 섰을 때 옆으로 쳐야 되잖아요. 오른쪽과 왼쪽을 또 구분을 해야지. 오른쪽이 높아요? 왼쪽이 높아요? 오른쪽이 높잖아. 그럼 어떻게 이겨요? 이렇게 있는, 그치? 훅라이지. 그 두 가지만 알면 되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잔디 라이 결 봐야 되고요.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한국 오픈 우승한 친구가 하나 있어. 최민철이라는 프로. 그 친구는 샷도 되게 좋은데 퍼터를 진짜 잘해요. 퍼터를 진짜 잘하기로 프로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퍼터 잘하냐 내가 물어봤거든. 형, 저는요 하루에 30분씩 잔디를 이러고 다녔어요. 모든 골프장에. 잔디 결 보려고. 왜 그러냐면 잔디 결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런 것도 봐요, 프로들은. 이거는 이런 것까지 볼 필요까지는 없고 잔디가만 이렇게 됐어. 그걸 깎았잖아. 그 잔디 날이 이렇게 풀이 이렇게 서 있죠. 그럼 나는 이렇게 쳐요. 이쪽으로 친다고 쳐. 그럼 어디로 더 흐를까요? 이쪽으로 흐르겠죠. 라인은 되게 슬라이스 라인 같은데 슬라이스 안 먹고 똑바로 가 이런 거 있죠. 그게 왜냐면 라인은 슬라이스인데 잔디 결이 있으니까 이게 공이 가면서 이 결 때문에 라이가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아.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주자면 귀찮아. 뭐 정점 찾기도 귀찮아. 높은 데 찾기도 귀찮고 이런 것도 몰라. 배수로를 찾아. 배수로. 배수로. 그러니까 골프장의 설계도를 이해하면 돼요. 배수로를 찾던가 물 있는 데를 찾아. 물. 해저드 있잖아. 해저드. 그린 주변에 약간 경관 맞으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이 이쪽 내 기준으로 해저드가 앞에 있어. 근데 앞뒤로 다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만 하나가 있어. 그러면은 거의 평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흐른다니까 무조건. 왜냐면 물 쪽으로 배수로를 무조건 빼거든. 반대로 빼진 않잖아. 절대. 그래서 배수로를 찾던가 아니면 해저드를 찾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쳐. 근데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지만 더 가까운, 제일 가까운 배수로를 찾아야지. 그 기준으로 만약에 이쪽이 배수로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리막일 가능성이 큰 거지.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측에 있어.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훅라일 가망성이 큰 거고. 간단하죠? 뭐 물론 뭐 라이를 보는 공식 이런 거 알려줘도 되지. 근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기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내가 경사를 보는 눈을 일단은 키워놓은 다음에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냥 다 알잖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골린이들은 할 게 많잖아. 이거 쳐야 될지도 모르고 저거 쳐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를 약간 조금 이렇게 연습하는 눈을 기르면 나중에는 그냥 따다닥 한 번에 되지. 딱 보면 저게 높네. 내 공 저기 있네. 약간 오르막에 슬라이스구나. 그러고 그랬을 때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가면 아까도 얘기했던 잔디 결까지 한번 보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상황 여기가 높고 오르막이고 훅라인인데 예를 들어서 잔디결이 약간 이렇게 서 있네. 잔디결이 이렇게 서 있어 막. 그러면은 생각보다 훅이 많이 먹지 않겠구나. 내가 보는 거에서 이제 조금 덜 봐야겠구나. 그런 건 어느 정도 이제 세기를 치는 거는 이제 내 경험이니까. 그런 거 이제 경험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재밌죠? 때려야 합니까? 밀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밀으라고 알려주고요. 어떤 사람은 때리라고 알려줘요. 잘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 또 저기 던져요. 이만큼 들 거예요. 되게 크게. 이거랑 똑같이 거리를 가는데 작게 될 거예요, 백스윙을. 뭐가 맞고 틀려요? 그래, 틀린 게 어딨어. 자기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적으로 있지. 내리막일 때는 때리면 너무 많이 굴러갈 거고 오르막일 때는 살짝 때려주는 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감을 키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트로크 할 때 때려야 돼요, 뭐 밀어야 돼요가 아니라 봐봐. 예를 들자면 크게 들었는데 여기서 빵 때리면 이만큼 가잖아. 크게 들어서 부드럽게 툭 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아니면 짧게 해서 탁 때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짧게 들었는데 부드럽게 밀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자기의 이제 이거는 구력하고 경험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오르막은 좀 때려주는 게 좋고 내리막은 조금 이렇게 밀어주는 게 좋은데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경험에 맞춰서 자기가 편한 스트로크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이런 감 같은 걸 키우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감은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잖아. 감을 들었는데 손목의 스냅을 어떻게 부드럽게 했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너무 때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조금 밀어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이 밀어치는 게 정답은 아니지. 그걸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숏퍼팅. 숏퍼팅을 더 잘 넣는 방법. 골프는 어드레스에서 끝납니다. 어드레스만 변경해서 치면 골프는 거의 다 끝나요.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한 요 정도 거리 되게 부담스럽잖아. 오케이 안 주면. 되게 얘기하자면 스크린 기준 아니에요. 맵파 이런 거 아니야. 우리 필드 기준이야. 필드 기준. 근데 부담스럽잖아. 그쵸? 그랬을 때 뻑 치거나 막 너무 짧게 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본 방향으로 똑바로 치는 그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 기술적인 게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어드레스를 했어요. 제 목하고 어깨선의 각도 보세요. 그리고 퍼터 스트로크 한번 볼게요. 목하고 어깨선의 각도를 해서 그냥 저는 진짜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래서 나는 똑바로 뺀다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약간 이렇게 아크를 그리죠. 아크를 그리면 스퀘어가 맞히는 확률이 조금 짧겠네. 우리가 이제 이 거리에서. 스퀘어를 맞히고 똑바로 가는 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겠죠. 그건 어드레스 때 잘 보세요. 더 심하게 할게요. 제가 더 섰어요, 이렇게. 팔이 떨어지는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팔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아크를 그려요. 옆으로 가면. 이렇게 아크를. 그쵸? 뭐 이렇게 쳐서 잘 치면 되겠지만 확률이 떨어지겠죠? 어드레스를 딱 했어. 여기서 얼굴만 탁 이렇게 놨어. 그랬더니 팔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세요. 얼굴하고 치면 거의 평행하죠? 아까는 약간 이렇게 들려 있었고. 평행하죠? 어떻게 돼요? 흔들었더니. 자, 이렇게 잡을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가 되게 적어졌죠.
되게 쉬운 거예요. 이 사람의 신체의 각도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가기가 편해요. 미셸이 있었잖아요. 선수 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쁜 게 아니야, 이게. 꼴배기가 싫어서 그러지, 자세가. 자세가 약간 꼴배기가 싫고 창피해서 그러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고 쇼퍼팅이잖아. 쇼퍼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떠한 형태냐면 약간 쪼아친다는 느낌 있잖아요. 쪼아친다는 느낌. 얼마 전 이거 며칠 전에 올렸어요. 야비한 쇼퍼팅을 해서. 그래서 보세요. 쪼아친다는 느낌이면 내가 공을 맞힐 때 이렇게 멀리 있으면 이거 맞히는 게 조금 더 힘들잖아. 이렇게 들어가야지 조금 더 공이랑 가까웠고 이렇게 치면 거리감 맞추기 되게 힘들겠지. 약간 요렇게 약간 서야 내 시야나 이런 게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롱퍼팅 치는데 이렇게 치면은 거리감 맞추기 힘든 거고 반대로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한번 해봐요 그냥. 그러면 약간 느낌은 알 수 있어. 미셸이 퍼트를 한번 해봐. 똑같이 놓고 잘 보세요. 똑같이 놓고 얼굴의 각도만 지면하고 평행을 누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제가 정면에서 보여줄게요. 정면에서 보면 정수리만 정면으로 놓으면 됩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본인은 이상하다 느낄 수 있어. 근데 보는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 얼굴의 면을 지면하고 평행하게 맞추면 이 스트로크 자체가 똑바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공이랑 좀 가까워지면서 약간 쪼아치는 게 가능하지. 해보세요. 되는 것만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선수들 보면 퍼터 잘하는 선수들 보면 이렇게 퍼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렇게 돼요. 제 친구는 기마 자세 오줌 누기를 쳐요. 네. 이렇게. 이것도 나쁘진 않지. 이건 나쁜 자세가 아닌 거야.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프로 중에 되게 유명한 프로 있어요. 김대섭 프로. 아까 이렇게 쳤죠. 이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가요? 봐봐. 팔이 이렇게 가기가 편하잖아. 똑바로 가기가. 그러니까 원리는 비슷한 거야. 그런데 자기 몸에 맞는 걸 계속 찾아가는 거지. 네. 그런 것이. 간단하죠?